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머스크 확고한 전망이란 주제 다뤄봅니다. 자, 테슬라 미친 상승이 온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관세 해결되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테슬라만 나홀로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전체 분위기 보시면요, 유독 테슬라만 그린라이트이 들어왔죠. 아주 눈이 부십니다. 지금 여러분 시장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오늘 시장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전반적으로는 조정받아서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정일 뿐이지, 약간의 조정일 뿐이지, 지금 대세적인 흐름은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볼까요? 0.3이 빠졌습니다. 늘 그렇죠. 마소는 뭐 올라도 0.3, 내려도 0.3, 좀 많이 오르면 0.5 이런 수준이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애플 보니까 0.5%. 자, 요즘 애플이 이 엔비디아하고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거의 1 트릴리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테슬라 시가총액 정도의 지금 벌써 규모가 차이 나고 있어요. 한순간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저는 과거를 많이 보면, 과거의 미국 기업들을 제가 워낙 많이 봤잖아요, 오랫동안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요, 한순간에 몰락하는 기업은 쫙 몰락해버립니다. 근데 그 몰락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체로다가 어떤 그 미래의 트렌드, 어떤 미래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할 때 한순간에 그냥 몰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투자자들은요 정말 자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민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언론들의 보도랄지 또 주변에서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애플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는데 뭐가 없다 그러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AI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가장 늦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투자들이 어떨까요? 애플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헤지펀드사들이 먼저, 기관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 개미들이 움직여 빠지다 보면요, 한순간에 빠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플이 지금 그나마 지금 아직 괜찮을 때에 빨리 결단을 내리고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메타 쪽에서 애플의 기술자를 벌써 3명이나 데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플의 최고 AI 전문가 데려오고 그 밑에 있는 2사람을 데려와서, 메타는 이제 또 미래를 보며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애플이 지금 굉장히 그 AI 쪽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거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엔비디아 세계 최고의 지금 기업이 된 상태에서 0.34 빠졌습니다. 뭐 0.34, 뭐 그냥 이 정도 조정 애교로 봐줘야겠죠. 아마존 1.0% 올랐고요. 아마존은 이번에 뭐 그 프라임데이를 4일 연속 해가지고요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구글 0.81% 올랐고요. 메타 0.41% 올랐습니다. 지금 아마존, 구글, 메타, 마소, 엔비디아, AI로 굉장히 좋고요. 오늘 테슬라 보십시오. 3.21%. 오늘 더 올랐다가 뒤에 조정 왔는데 테슬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어떤 판단이 굉장히 애매하죠. 왜 애매합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받쳐주는 것 같아요. 실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AI 쪽은 너무 좋거든요. 로보택시 관련된 거. 그리고 로봇까지도 가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요 기관들도 잘 못해요. 그리고 개미들은 더 헷갈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올리게 되면 주가가 테슬라만 안 오른다고 하면서 자꾸 징징이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보통 징징이들이 많아질 때가 그들이 이제 팔고 떠나면 굉장히 좋은 때가 오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재미난 지점은요, 결국 그럴 때 승부사의 어떤 그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그런 애매하게 있을 때가 원래 좋은 찬스예요. 그러니까 좀 더 보시고요. 아무튼 테슬라가 이렇게 또 뛰어오르는 건요,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데 또 실적이 이렇게 안 받쳐주다 보니까 얘가 지금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뭐가 어떤 그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막 주가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항상 이래 왔고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따가 우리 테슬라 소식 보겠지만 머스크의 확고한 어떤 그 확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보면요.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참 재밌는데 실적 다 뛰어넘었는데 넷플릭스가 5% 이상 빠지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전망이 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가이던스가 뭔가 이제 어떤 다찬가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그 계속해서 미국 주식은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말 동안 이제 가장 핫한 게 뭐냐면요, 트럼프하고 지금 유럽연합의 관계입니다. 자, 유럽과 미국과 유럽인데, 자, 이 둘의 지금 그 이 관세 협상이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이 어떤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뭔가 삐걱대고 있죠. 자,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 유럽연합에 대해서요 30% 8월 1일부터 두들겨 맞을 것이다라고 엄청 세게 했죠. 뭐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지금 몇 개국이 그렇게 주목받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트럼프가 30% 8월 1일부터 무조건 적용된다라는 게 과연 이게 여러분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도 이렇게 정말 때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0% 그렇게 때리잖아요. 그럼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그 물건들이 그렇게 30% 하게 되면 이 미국 사람들이 그대로 소비자의 가격이 정가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지나면요. 그러니까 이건요 30%는 위에 높게 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내려가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한 10%선 정도 올려주면 that's fine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10%선이면요 아주 근사해요. 근데 30%는요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10% 정도면 지금까지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들이 그 정도면 우리가 감해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30%를 외쳤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략 그 중간쯤 원하는 거예요. 한 20%대는 원하기 때문에 30%를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트럼프가 위에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트럼프 하이라이트 이 타이틀 보면요, up to 20% minimum tariffs on European Union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트럼프는요 20% 정도의 최소한 미니멈으로 갖고 싶다는 겁니다. 30%는 아니더라도요 20%는 소위 말해서 이거 밀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21%, 22%, 20 많으면 25%, 요 정도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핑크빛으로 하려다 보면 계속 지금 니고시에이션 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프레임워크 딜을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그림에서 예를 들면 농업 분야, 뭐 농업 분야에서도 소고기,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쌀 수입이랄지 농산물 수입 있죠. 뭐 사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농산물 땅덩어리 넓으니까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금 뭔가를 보내고 나면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뭔가 큰 쪽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근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더 이제 요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요구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해서 더 땡겨야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자꾸만 질이 멸렬해지는 거. 유럽연합도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옛날에 바이든이나 옛날 대통령 같으면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이 정도만 하자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춘단 말이에요. 동맹국들끼리는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는요 좀 더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유럽이 바라고 있는 지금 그 딜이 뭐냐면요, 영국과 비슷하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영국이 이미 미국과 합의를 봤잖아요. 근데 유럽연합이 원하는 거는 지금 10% 베이스라인 테러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10%를 깔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10% 기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섹터들은 아예 그냥 면제해주고, 그리고 어떤 섹터들은 10%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부분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유럽연합도 영국처럼 10%대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들은 살살 조금 올라가든 내려가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원하는 바예요. 근데 트럼프는 여기서 10%로 만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더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가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는 게, 유럽연합 너네들은
우리 미국을 대상으로 지금 무역 이 흑자가 그러니까 트레이드 서플러스가 현재 230조 원, 이걸 환율로 계산하면 거의 300조 원의 무역 흑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야, 여기서 니네가 20조 빼주건 30조 빼주건 230조면 30조 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환율로 계산하면 300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니네 50조 정도는 적어도 100조 정도는 니네가 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런 싸움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쉽지 않아요. 갑자기 20%씩 올린다? 그거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 나라별로. 그리고 한 10% 정도면 다들 그냥 우리 이 정도는 감안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10% 올린다 이러면 그냥 감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일까지는요, 가능하면 양쪽에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도요,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실은 속으로는요, 빨리 마무리해서 비비비만 통과됐고 뭐 이제는 그냥 더 달리고 싶거든요. 빨리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요런 지금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번에 트럼프의 이 법안 있죠. BBB 법안이요. 뭐 소위 우리 감세 법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지금 트럼프의 BBB 법안이 머스크도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열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즉 신재생 에너지 쪽에 뭐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다 없애버리고 전통 산업엔 다시 부활시키는,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BBB 법안이 왜 지금 머스크가 열받냐면요, 바로 이런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이번에 BBB 법안이 왜 부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불리한지, 자, 데이터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번에 이 법안이 이제 적용이 되면요, 결국 이 감세 법안인데, 부자,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감세를 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정책들이요, 전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왼쪽 편에 보시면요, 자, 왼쪽에 annual income이죠.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하려다 보십시오. less than 13,350이에요. 자, 이게 한 2천만 원 되겠죠. 연간 소득이 연봉으로 한국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겠죠. 요 정도도 못 미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번 그 감세반이 마이너스 600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쪼그라드는 거예요. 뭐 여러 혜택 조건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3,000에서 36,000불. 36,000불이면은 뭐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4천만 원 이하의 연봉에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65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큰 변화는 없죠. 요 정도는요. 그러니까 한 4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연봉 그 아래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컬러를 하려다가 보세요. 여기 보면요, 36,000불에서 연봉 64,000불. 그러니까 64,000불이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국에. 7천만 원대, 즉 한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 되는 사람들은 연간 720불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가난한 지역은 돈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720불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64,000불에서 12만 불. 자,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7천만 원에서 한 1억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1억 한 5천까지는 대략 한 1,700불 정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요 구간. 자, 어찌됐건 요 구간도 중산층인데 1,700불이 더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세금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오렌지 컬러를 하려 보세요. 12만 불 그 이상. 자, 보통 12만 불 하면은 이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이제 좀 더 높은 쪽에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면요, 뭐 중산층 중에 좀 상위 클래스입니다. 중산층의 상위 클래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6,495불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 정도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요런 그 가격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핑크빛으로 하려나 보세요. 이제부터는요, 탑 10%. 자, 상위 10%, 상위 5%, 상위 1%, 상위 0.1%거든요. 자, 상위 10%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만불이 플러스가 됩니다. 상위 10%는요, 그냥 연간 만불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자, 좋지 않습니까? 만불? 그러니까 만불이 더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탑 5입니다. 15,000불이 더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탑 1%, 3만 불 이상이 연간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다른 사람들의 연봉이 생기는 거죠. 상위 1%에게는요. 자, 그 다음 탑 0.1%죠. 이건 뭐 완전 우량,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죠. 10만 불이 생깁니다. 거의 10만 불이면 거의 1억 한 3천 정도가 연간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게 1억 3천도 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구조를 보세요. 부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세금 혜택이 오는 것을 보게 되겠죠. 자, 물론 여기서는 이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이 정도 혜택 오는 거는 뭐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비비비 법안은 어찌됐건 감세 법안인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금은 절약되고 돈을 더 많이 어떤 세이브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좀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또 쟤네들은 저러구나, 트럼프 또 부자를 위한 감세 법안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도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우리 빚만 더 늘어난다고 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런 관점으로 결론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요. 잉여 돈들이 더 생기겠죠. 그리고 결국 이번에 비비비 법안은요, 결국은 돈이 더 풀리는 구조예요. 돈이 많이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돈이 공돈으로 생긴다? 어디 쓰겠어요? 당연히 주식을 사죠. 투자로 막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번에 비비비 법안은 결국 돈이 풀리기 때문에 주가는 또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자, 오늘도 일론 머스크가 굉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이 일론 머스크의 미래를 향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글들인데요. 자, 오늘 이 테슬라 커노믹스라는 친구가 자, 오늘 그 자신의 이제 트윗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테슬라의 로봇이 지금 뭐 우리 텍사스 공장 지하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또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가장 최신 모델 버전 3가 옵티머스 버전 3가 정말 놀랍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전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자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여러 또 이 영상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이 테슬라 커노믹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빨간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Many failed to understand라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The time of Optimus as the entire global labor market이라고 합니다. 옵티머스가 앞으로 그 total addressable market이죠.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앞으로 커버하게 될 그 시장 규모가 the entire global labor market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노동 시장을 다 커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 테슬라가 만든 로봇이 앞으로 그 시장 어떤 그 시장의 전체 그 시장이요, 그냥 미국에 한정되거나 아니면 미국의 어떤 기업들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의 노동 시장을 다 커버한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상상 불가죠. 노동력이라는 게 각 기업마다 수천 명, 수만 명씩 고용하잖아요. 그리고 그 노동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임금이, 월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근데 그런 노동시장을 다 커버해버린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런 로봇들을 고용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드는데 로봇을 쓰는 게 훨씬 더 싸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훨씬 낫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노동시장에 혁신이 오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재앙이 올 수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 노동시장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입장에서도 옵티머스의 앞으로 이 전체 시장 장악력, 지배력이요, 무지막지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벌어들일 돈이요, 로보택시 이상인 거죠. 로보택시는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감지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얼마 돈 벌었는데, 야, 지금 얼마나 지금 뭐 수익을 걷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투자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뭐, 야, 지금 PR이 얼만데, 야, 지금 너무 높잖아, 너무 비싸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미래 가치, 이 옵티머스가 만들어낼 그 미래 시장에 대해서는요, 당장 감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고 다가오는 것을요,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 불안하거든요.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를 못 하겠죠. 근데 정작 나중에 그런 시장이 오게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돈 버내래, 그때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성향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이 테슬라 갖고 있는 이 엄청난 꿈 스토리,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게 아직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기 시작하게 되면 무지막지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 답변을 합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가 더 강력한 발언을 하는데,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It is much bigger than that 이라고 합니다. 자, it is much bigger than that. 야, 근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커라고 합니다. much bigger than that. 야, 그거보다 훨씬 더 큰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앞에서 옵티머스의 이 전체 마켓 점유율, 마켓 시장 점유율, 시장 자체가 어느냐면 전 세계의 이 노동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Because everyone will wanna at least one Optimus personally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적어도 한 대의 옵티머스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한 대씩 옵티머스를, 최소한 한 대씩.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요, 자동차 없는 집이 없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계의 각 사람들이 한 대씩만 가지게 된다? 가격도 자동차보다 싸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8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80억이 다 한 대씩만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핸드폰과도 같은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뭐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만 40억, 50억만 가져간다고, 유아 빼고요. 뭐 만약에 50억, 유아를 위한 로봇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당 한 개만 하더라도 80억 됩니다. 로봇이요. 무지막지하죠. 공장은 또 수천 대, 수만 대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상상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야, 그거보다 더 커. 내가 볼 때 이 로봇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거 생각하니까 무지막지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주가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머스크다운 또 얘기를 합니다.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Who wouldn't want their own personal R2D2 3CPO라고 합니다. 자, 이게 또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초록색에 별표 쳤는데 R2D2 3CPO 이건 뭐냐면요, 이게 스타워즈 있죠, 여러분. 스타워즈에 나왔던 로봇이에요. 자, 오른쪽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스타워즈에 이거 지금 보면 알겠죠. 그 컴퓨터같이 생긴 거 오른쪽에 여기도 주인님 삐리삐리삐리. 자, 이거 뭐 여기서 계산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야, 지금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군이 우리에게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삐리삐리삐리 지금 10마일 남았습니다. 5마일 후에는 3분 뒤에는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종류의 로봇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옵티머스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요. 옆에 있는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박사급 이상이잖아요. 완전 슈퍼 비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슈퍼맨 같은 비서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무엇이든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고민이 되는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되는 지점들을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앞으로 로봇이 스타워즈에서 고용하고 있는 이런 로봇이 있다라고, 이렇게 똑똑하고 대화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누가 안 가지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지죠. 여러분, 스타워즈를 본 사람들은요,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미국은요, 스타워즈 이 영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국민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 사람들이 이해 못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스타워즈 하면 그게 뭔데, 야, 그냥 뭐 좀 어설프더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 그 정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타워즈를 막 그렇게 뭐 몰입하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마니아들은 좋아하지만요. 근데 미국은요, 스타워즈 하면은 정말 모든 전 가족이 좋아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아주 국민 영화 같은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저런 로봇 하나 있으면 좋겠다, 똘똘하고 나와 친구가 될 만한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로봇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에게 이런 아이를 과외 선생님처럼 붙여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아이가, 야, 그
3 더하기 2는 뭐야? 이러면 그 정도는 알겠지만 더 어린 아이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숙제처럼 해주는 거예요. 얘가 설명해 주겠죠. 3 더하기 2는 5개야 라고 하는데 이제 곱하기 넘어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로봇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처럼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을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은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냥 웬만한 과외 선생님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게 되니까 가정에도 가지고 공장에도 투입되고 이러면 시장이 무지막지해지는 거죠. 이건 여러분 지금 현재로서는요 한 50% 정도의 로봇 시장을 테슬라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어떤 세상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냥 테슬라는요 날아가는 거예요. 슈퍼무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꿈꾸면서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 지금이 여러분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 지금 다른 주식이 좀 오른다고 뭐 지금 테슬라만 안 오른다고 막 여러분들이 또 징징이들이 나타나고 징징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결국 탈락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테슬라 공부를 해보면 미래를 보면 아 그냥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주가가 크게 올라서 큰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좀 흥분되는 소식입니다. 자, 중국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차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자 드디어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래쪽에 화면 보십시오. 사진 보면요 지금 뒤에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지금요 이게 이제 모델 Y 모습을 갖고 있는데 뒷부분이 훨씬 더 이제 높이 자체가 높지 않습니까? 그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나왔는데 자 이게 뉴 모델 Y라고 합니다. 뉴 모델 Y 롱레인지거든요. 자 이게 이제 롱레인지인데 이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이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발견된 건데 그동안에 뭐 이게 예상이다 저게 예상이다 다 아니고요.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뒤에 이제 캐모플라지 해가지고 드러난 건데 definitely looks bigger. 훨씬 더 실제 보시니까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델 Y보다 훨씬 큰 느낌이죠. 뒷부분이 확실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차이나 즉 중국 테슬라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this larger Model Y will be released this fall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가을에 저 가을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가을에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롱레인지 큰 게 이게 뭐냐면은 큰 사이즈 이게 6인승 뒤에 6시터를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요 뒤에 2개 중간에 2개 또 앞에 2개에서 총 6인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SUV처럼 나오니까 지금 좋죠. 중국 사람들 원래 인구도 많으니까 여러 사람이 타기에는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가 가족이 어릴 때 아기가 있고 있을 때는요 SUV 스타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의자가 많은 거 패밀리카를 좋아하죠. 저도 어릴 때는 그 도요타 시에나를 사서 뒤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 태우고 다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뒤에 이제 실을 게 많잖아요. 뭐 시에나나 혼다 오디세이 있죠. 한국으로 따지면 그게 한국의 그 카니발 같은 거거든요. 카니발. 그러니까 그런 그 한국의 카니발처럼 뒤에 공간이 많잖아요. 의자 하나를 눕히게 되면 뒤에 많은 아이 짐을 유모차도 넣고 저도 어릴 때 저희 아기들 어릴 때 그걸 시에나를 타고 도요타 혼다 오디세이도 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큰 차들이 필요하죠. 또 사실은요. 그래서 6시터를 하게 되면 뒤에 의자를 눕히게 되면 공간도 많이 확보되고 뒷자리가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새로운 그 더 큰 사이즈가 나오면요 이거는 인기가 없을 수가 없다. 매출이 더 나올 수 있다. 중국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베리언트를 모델을 내놓는 건요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중국에서는 기술력으로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한 또 소식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요 오늘 직접 지금 우리 LA에 가장 큰 슈퍼차저 스테이션 그리고 최초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의 충전소에 식당이 들어가죠. 그 테슬라 다이너라고 헐리우드 다이너, 뭐 테슬라 다이너 이름이 붙여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헐리우드 길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올 것 같은데, 자, 지금요 여기서 굉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일론 머스크 굉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You'll be able to order food at Tesla New Hollywood Diner directly from the screen inside your Tesla라고 합니다. 자, 지금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레스토랑이 크잖아요. 뭐 지금 맨 꼭대기도 있고 2층도 있고 1층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사람이 다 차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다 찬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충전소에다가 차를 충전해 놓고요. 자동차에서 주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에서 직접 오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자동차에 주문을 직접 넣으면 아마 스크린으로 하게 될 거라 봅니다. 연동이 돼 가지고요. 아니면 테슬라 앱을 통해서 하겠죠. 주문을 넣게 되면요, 자동차 안에서 자, 이게 바로 배달이 오겠죠. 직원을 통해 가지고요. 자동차 지금 뭐 예를 들면 충전하고 있는 데가 뭐 1번, 2번, 3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번 손님이 주문을 넣었다, 그 충전하는 곳에서, 그러면 1번으로 음식을 갖고 오겠죠. 그럼 자동차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충전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 지금 테슬라는요, 최첨단으로 다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전기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게 또 테슬라만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가 연동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디든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에도 쓸 수 있고, 업데이트하는 데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레스토랑이 생겼는데 주문을 굳이 식당 가서 안 해도 돼요. 영어 못하는 사람도 그냥, 여러분, 한국 사람들 여기 들을 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렌트해가지고 여기 그냥 들러가지고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럼 자동차에서 주문해놓고 여러분 뭘 보겠습니까? 저 지금 화면에 스페이스X가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영상, 다양한 영상들이 나오겠죠. 여기 영화도 뭐 이렇게 보여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곳에서 막 먹으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아니면은 식사를 먹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audio of movies and video라고 합니다. 자, 영화나 비디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큰 대형 스크린에서 영화나 무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디오가? 그러면요, 여기 지금 소리가 문제잖아요. 소리가 나올 텐데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바로 자동차 안에서 바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안에서 테슬라 차가 원래 그 핸드폰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그것처럼 스크린하고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돼서 바로 자동차의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소프트웨어 기술이 되어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사실 창문을 열고 아날로그면 저 스크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차 안에서 연결 딱 해두면요, 에어컨 바람 쐬면서 밥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충전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꺼번에 다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도 소프트웨어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제가 볼 때 대박 치거든요. 이거 대박 치게 되면 테슬라는 정말 새로운 정말 또 다른 테슬라 맥도날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곳곳에 테슬라 다이너를 설치할 수 있겠죠. 요구가 아마 엄청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미어 터지면요, 또 옆에서 또 만들어야겠죠. 계속 만들어야겠죠. 왜냐면 이미 벌써 이걸 확보하고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충전소를요. 그럼 그 옆에 부지를 사가지고 이제 레스토랑을 지어버리면 되겠죠. 한 번 지었으니까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사실 레스토랑 짓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소프트웨어 연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자동차로 연결되어질 수 있게 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여기 식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식당 자체가 AI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식당 안에다가 로봇을 설치해서 로봇이 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지켜봐야 됩니다. 아마 옵티머스가 서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해서요. 자, 아무튼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면서 이제 오픈을 곧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자체가요, 굉장히 큰 화제가 될 것 같고요. 많은 테슬라들이 이곳에 들러서 휴식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전 세계에 테슬라 다이너를 깔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맥도날드처럼 그냥 맥도날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 정도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게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LA의 조교수였습니다.